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맹입니다. 오랜만에 또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뭐 연휴도 있었고, 그랬는데 뭐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별일 없이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도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리비안 같이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차트입니다. 최근에 느끼시겠지만 아무래도 뭐 이렇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거시경제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은 이제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이제 각종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 우리나라 뭐 금리라든지 환율, 유가, 뭐 그 외에도 뭐 전쟁, 또 최근에 또 이스라엘 뭐 또 팔레스타인 간에 또 일어나는 또 전쟁, 어,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버무려져 가지고 안 좋은 분위기라는 것은 그냥 뭔가 대충 감으로 느끼실 정도로 요즘에 좀 미디어에서도 계속 이제 때리고 있습니다. 기사를 때리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체감은 되실 거고, 그것이 지금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개별 종목에서는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 호가창을 보면은 거의 뭐 움직이지도 않을 때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거래량이 안 나와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사람을 이제 지루하고 좀 지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개별 종목의 어떤 우리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 승인 여부 그런 거 관련해서도 그런 시기지만 거시경제 관련해서도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는 돼야지 뭔가 흐름이 파악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무래도 거시경제라는 큰 어떤 카테고리가 뭔가 오늘 내일 달라지는 그런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어떤 기조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조금 우리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지금 지치고 힘드시고 주가도 이제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뭐 다행히 일단은 9,500원에서 상단 만원 요 선을 일단은 잘 지키고는 있는데 사실상 어 저도 지금 이 9,500원에서 만원 그 어디쯤인가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만원은 견고하게 일단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면서 아직은 저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일단 장기 투자로 우리가 일단은 저는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런 어떤 거시경제의 어떤 리스크, 늘 우리가 제가 수십 년 동안, 뭐 수십 년이라니까 엄청 그런 것 같지만 뭐 15년에서 20년 정도를 제가 이 주식 시장을 계속 봐왔지만, 이 경제 뭐 경기 이런 것들 거시경제 관련해 가지고는 늘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냥 주구장창 뭐 하락길이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막 영원히 이렇게 될 것 같지만 또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경제에서 오는 어떤 영향이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금세 뭔가 바뀌지는 않는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여전히 제가 지난 영상과 똑같은 보수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더 공고를 좀 드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거래량이 너무 안 나와요. 예,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이슈거리가 터져도 좀 쉽사리 이게 좀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 내가 지금 뭐 물타기를 하든 뭐를 하든, 좀 오래 좀 묻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구독자분들도 약간 이런,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떤 주가, 지금 지지부진한 좀 주가 흐름 때문에 좀 지쳐가지고, 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거시경제에 관련된, 뭐, 이럴 줄 알았으면은 조금, 뭐, 원래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늦게 뭔가, 천천히, 혹은, 예, 아예 이제 좀 늦게 뭔가 물타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푸념들이 또 댓글에 달리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제 매수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이 오면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매수 당연히 그런 매수하는 자금들은 좀 오랫동안 묵혀둬도 상관없는 자금들 왜 이걸 하냐면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늘 예측하고 뭐 분석하고 뭘 하지만은 이런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가령 뭐 최근에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어떤 전쟁도 누가 그런 것들을 예측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파급적인 그러니까 파급력의 어떤 그런 영향력 뭐 그런 것들은 뭐 예측할 수 있겠죠. 어디까지나 예측이라는 것은 예측일 뿐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흘러갈지, 뭐 또 정치라는 것이, 국제 정세가 정치라는 것이 어디 나라가 어디랑 붙어먹고, 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뭐 거절을 하고 서로 협잡하고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이 경제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 100%딱 못 받고 갈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매수 포인트라고 충분히 그런 현재의 어떤 그런 거시경제 환경까지 고려했을 때도 매수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것이 언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이 환경이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지겹겠지만 주식은 오를 때 사는 것이 아니고 내릴 때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언제 얘네가 대세적인 상승 흐름으로 바꿀지는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리스크들을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지나고 나서 뭐 후회된다 물론 후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은 만약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제대로 흘러갔다면 뭔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잘했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더 사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될 만큼 또 그런 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후회는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과 예, 어떤 열정을 갉아먹는 그런 요인들밖에 안 됩니다. 예, 절대 후회할 거리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후회가 되고 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뭔가 이 종목에 내가 잘못 투자했다. 그러면은 그냥 지체 없이 나가시는 게 맞아요. 금전적인 손실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너무 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내가 이 종목이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뭐 없거나 뭐 이 종목은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뭐 하루라도 빨리 털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정신 건강에 맞지 않나. 그리고 내가 자기가 자신이 볼 때 잘 될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채널에서 몇몇 분들이 전기차 배터리 종목에 투자를 하시고 제가 전기차 배터리 고평가다 완전 개고평가다라고 깔 때 뭐 까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산업 자체는 까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너무 그 산업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나도 개고평가다 이렇게 제가 좋은 말은 아니죠. 그렇게 할 때 뭐 이제 몇몇이서 이제 댓글을 달았죠. 그분들은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를 하셨던
그런 사람들 같아요. 예, 아무래도 자기들이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예, 당연히 반감이 생기고 그것을 댓글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 어때요? 물론 그 사이에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뭐 의미 있는 상승을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또 뭐 폭락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기간 내에 말이죠. 근데 그에 반해 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종목은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 뭐 1년, 2년 전에 비해서는 엄청난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 혹은 또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이제 불타기,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서 이제 더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예,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이 났으니까 어떤 종목들은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같은 기간을 두고도 이런 악영향을 받았을 때 뭐 우리 같이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머처럼 약간 소외주들은 뭐 상승할 때도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하락할 때도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많이 고평가되어 있던 종목에 비해서 좀 덜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더 빠질래야 더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하지만 좀 고평가인 종목들은 빠질 게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것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공포가 됩니다. 공포가 되면은 또 나중에 상승할 때도 약간은 좀 버벅거림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도 좀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진짜 묻지마 투자를 했던 그런 상승장 그때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낯설고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는 아직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뭐 위기라고 할 정도로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장이 좀 평소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수준? 뭔가 주식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쉽지는 않아요. 원래부터가 환경이 좋든 안 좋든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제가 그냥 이 경험에서 나오는 치화된 것이 아니라 그냥 제 감정적인 느낌 그런 감정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상적인 수준에서 조금 더 열악한 상황 예, 그 정도의 지금 주식 투자 환경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놀랍거나 뭐 낯설지 않은 그런 환경이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기에 시작을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힘드신 그런 나날을 보내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이런 환경에서 투자의 어떤 논리와 자기 어떤 줏대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뭐 어디를 봐도 그렇고 옛날에 그 주식 상승장에서 뭐 이랬던 저랬던 유명세를 탔던 안 탔던 꼭 유명세는 안 타더라도 유튜브에서 그래도 구독자 수 좀 폭방기 좀 끼는 이런 사람들도 다 찌그러져 있는 이유가 다 그건 거야. 그 사람들이 뭐 옛날부터 유명했습니까? 아니야. 이 상승장 때 그냥 대충 아무 종목이나 찍어도 다 오르던 시절이니까 이 사람이 잘 맞춘다 생각한 거야. 왜냐면 초보 개미들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 종목 얘기하니까 오르네 진짜 버티니까 오르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신뢰가 쌓이고 하면서 그게 몇 년간 이제 상승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싸그리 다 사라지고 찌그러져 있고 다 고개 숙이고 있고 댓글창 다 닫고 맞죠? 왜냐면 댓글창 열어놓으면 거기에 온갖 쌍욕과 비난과 폭주 왜냐면 다 틀려버리니까 다 틀리고 뭐 그냥 조금 틀린 것도 아니고 왕창 틀려버리니까 그 유튜버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을 완전히 믿고 그 사람 말대로 한 사람도 문제예요 사실. 어쨌든 간에 화를 풀 곳이 필요한 거지. 근데 그 댓글이 막 잔뜩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한테 불이익이 생기니까 댓글창을 다 닫아 놓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옛날 상승장 때는 좋은 말, 좋은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이 달리기 때문에 약간의 뭐 안 좋은 댓글이 달리더라도 무시할 정도로 오히려 그 이제 좀 맹신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구독자가, 다수인 구독자가 좀 소수의 그 안 좋은 댓글을 다는 구독자를 막 공격하는, 그렇게 해서 그 댓글이 빛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댓글창을 열어놓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죄다 다 닫아놓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 다 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시장에서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야, 개미우면 너는 뭐 다 맞췄냐? 너는 뭐, 네가 뭐 찍은 종목은 다 올랐냐? 아,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릴 때, 아, 무조건 오릅니다. 아, 무조건 버티세요. 무조건 오릅니다. 무조건 오릅니다. 무조건 뭐, 지금 10,000원이면, 뭐, 10만원, 100만원 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없어요. 다른 유튜버들은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주구장창 오른다고 하면은 올랐기 때문에. 그전에는 버티면은 올랐거든. 근데 지금은 아무리 오른다 해도 안 올라. 오르기는커녕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야. 이제는 올라도 그 전 수준까지 올라갈 그 채비가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씀하죠. 저는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럴 것 같다. 예? 제가 뭐 옛날에 이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이제 뭐 신청했다 이럴 때 제가 연말까지, 그리고 빨라도 연말이고 내년 1분기까지는 큰 이슈가 없는 걸로 한다. 그때까지는 주가가 크게 뭐 어떤 상승 재료가 없기 때문에 뭐 조금 뭐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제가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인데도 물고 빨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런 제 얘기를 뭐 좀 경청을 하고 참고를 해서, 그래도 내가 내 스타일대로 500만 원 넣을 거를 개미 묻는 말 듣고 그래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자 하면서 뭐 200을 넣었든지 300을 넣었든지 100을 넣었든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조금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가 분석을 해드릴 때 어느 정도 제 어떤 의견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놀랍고 뭔가 지겹고 힘들고 그런 상황까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구장창 방송을 해도 니는 시부리라, 나는 내대로 할란다. 물론 주식 투자라는 건 결국에는 본인이 판단을 내리고 본인이 실행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주가 흐름을 보고 거시경제 흐름을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개미 무명이 뭐 10원짜리 하나까지 딱딱딱딱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리듬을 타는구나. 그래도 뭔가 분위기가 이럴 것 같다 하면 또 이랬다가 또 분위기 조금 안 좋을 것 같다 하면은 또 안 좋고, 이런 것들을 어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리듬은 어느 정도 타는구나. 저는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냐면 제가 거기에 맞게 제가 분석한 대로 제가 투자를 하고 뭐 매수 타이밍을 하고 사야 될 때 사면 안 될 때 제가 그대로 제가 하는 거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그 분석한 것을 공유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좀 애간장이 타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늘 나쁜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이게 딱딱 그런 일이, 좋은 일이 생길지 나쁜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우리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처럼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인생도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거나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하거나 내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 가까운 어떤 미래에는 뭐가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는 그런 예측하는 그런 치가 있잖아요. 아무 일이 없다면 이렇게 될 거야,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드러난 어떤 환경들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차트나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불합리하지 않은 그런 어떤 기간들을 우리가
그런 기간 내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예측이라는 것들이 뭐 인생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것도 그 예측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확률적으로 좀 높이고 줄이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종목을 투자했다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 종목이 100% 된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될 확률이 높다. 잘 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회사를 손을 놔야 되는 그런 요소들을 아직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못 본 건지 아니면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저도 뭔가 맹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차갑게 머리를 굴려서 뭔가 분석하고 해서 아직은 이 종목은 놓을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베이스 포인트가 올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회사가 뭐 안 될 거다 생각하면은 지금 제가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붙들고 분석하고 자시고 할 시간에 잘 될 또 기업에다가 또 찾아가지고 그 종목에 투자하는 게 낫죠. 내가 그냥 단시간에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좀 마치 일이 안 풀려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은 인생도 마찬가지로 좀 삶을 살면서 조금 일이 안 풀리고 뭐 그래 된다 해가지고 인생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인생이 끝인 것처럼 생각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한 종목이 뭐 어떻게 잘못되면은 자기의 모든 어떤 투자가 다 잘못된 것처럼 망연자실해버리는 그렇게 투자하는 분들은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정말. 왜냐면은 뭐 돈을 벌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런 제가 자세, 어떤 뭐 정신 상태나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주식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투자하고 돈 안 벌리니까 너무 막 위축돼 있고 막 기분도 다운되고 그것이 그대로 또 가족들에게 또 안 좋은 말, 안 좋은 행동으로 또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에게 그렇게 퍼져나가고 본인의 삶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좀 돈보다도 더 높은 가치의 어떤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주식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조금 돌아보고 조금 그런 자세, 내가 투자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 원금을 당연히 잃을 수도 있는 그것이 투자거든요. 예? 원금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해주는 건 이 세상에 그 어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주식 투자는 원금을 잃을 수 있다. 어쩌면 상패를 당하면서 다 잃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정말 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까지도 고려해서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플랜 B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주식 투자에 임하는 것이 본인에게 정말 이롭지 않겠나. 안 되더라도 돈만 잃어야지 돈만 잃는 게 아니라 또 더 소중한 것들을 또 잃을까봐 제가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주식 투자 좋을 때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환경이 너무나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좀 한동안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뭐 비단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목들도 뭐 등락을 이제 거듭하면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환경 자체가 안 좋고 우리나라 지금 금리도 지금 지금 계속 동결을 계속하고 있죠. 그 부분도 굉장히 경제의 어떤 좀 순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도 아마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도
시기를 놓치고 하면 나중에는 뭐 금리를 올려도 이거 뭐 똑바로 회복도 안 돼요. 예, 회복도 안 되고 조정도 똑바로 안 받고 예, 회복도 안 되고 그 힘이 너무 쇠약해집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 좀 현재 정부나 또 한은에서 좀 안일하게 너무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좀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좀 취약해져 있는 가게나 기업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이해는 되지만 좀 그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취해야지. 그때도 뭐 최근에 또 뭐 특례 보금자리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빚더미에 쌓인 국민에게 더 빚을 져가지고 집을 사라는 게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가계부채가 난리가 났는데 빚을 더 내라니. 아무튼 요거는 뭐 제 개인적인 그런 거니까 일단 자체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 녹록치 않은 상황들이 계속 갈 거고, 지금 뭐 기후 환경도 정말 안 좋죠. 안 좋고 우리나라 인구 문제 정말 안 좋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다 미치면서 굉장히 이것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해다 먹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으셔야 됩니다. 먹으셔야 되고, 뭐 이것이 정말 단기간에 해결이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좀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저는 그대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9,500원 그리고 만원 여기 어디쯤에선가 여기를 만약에 상단을 깨고 내려온다면은 어디쯤에선가 저는 좀 매수를 분할 매수의 분할 매수 수준으로, 앞전에 제가 했던 수준으로 제가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최대한 중간에 잠깐 뭔가 좋은 분위기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휘둘리지 마시고 보수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개별적인 어떤 이슈는 지금 크게 없어요. 예, 우리가 지금 영상에서 뭔가 이거를 다룰 만한 이슈가 지금 딱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 개별에 대한 어떤 이슈에 관련된 우리가 조금 뭔가 논의나 논쟁을 하기에는 재료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인 것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금 우리가 마음가짐이나 좀 거시경제의 흐름이 금세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 영상 내용도 이제 뭔가 주식시장이 침체가 되니까 좀 영상 내용도 뭐 재밌는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없는 얘기 억지로 꺼내고 뭐 물고 빨고 하는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뭐 물고 빨고 해주는 유튜버 어딘가 찾아보면 있겠죠. 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것도 물고 빨고 하는 그런 유튜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거기 가시면 됩니다. 그거 들으시면서 그거를 들어야 위로가 되시는 분들은 그걸 들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열심히 매수 포인트를 분석하고 그 매수 포인트가 오면 저는 제 어떤 분석대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라도 계속해서 매수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올바른 투자 판단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리비안 또 잠시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리비안 차트입니다. 자, 리비안 제가 매수하겠다. 예, 그날이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인데, 이게 제일 지금, 제일 아래 땅까지 내려온 이날인데, 제가 사실 이날 매수를 못 했습니다. 예, 매수를 못 했어요.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렸어요. 장 초반에 마이너스가 지금 이날 전날에 제가 살려고 했던 이 전날에 쭉 빠졌잖아요. 22%인가 막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회다. 이래서 이때 사야지 뭐 언제 사 이러면서 제가 살려고 했는데, 좀 이제 그 다음날도 장 초반부터 마이너스 막 2, 3%씩 막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저 딴에는 욕심을 안 낸다고 생각하고, 설정값을 제가 17.54달러에다가 제가 매수를 걸어놨는데, 이게 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게 17.65까지인가 내려오고, 이 밑으로 안 내려온 거예요. 그 체결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거 체결될 때까지 내가 밤새, 미국 주식이니까, 밤새 내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걸 딱 해놓고, 왜냐면 제가 이거 17.54를 제가 설정할 때 당시 가격이 17.7 이랬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 121선 여기가 지금 한참 뚫렸기 때문에 좀 아래쪽에 하방이 이게 녹록지는 않다 이런 판단하에 그래도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말자. 그래서 요 현재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재 호가에서 조금 더 낮은 그 부분에 제가 17.54를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장 마감으로는 19.64달러죠. 19.64달러인데 좀 아쉽죠. 아쉽긴 한데 예,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욕심은 조금 냈던 부분이고 그 부분 때문에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 주식이 조금 힘든 게 우리가 시간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일정 시간까지는 제가 보다가 잘 시간 되면 자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를 보통 걸어 놓고 장 초반부터 만약에 뭐 좀 그런 위치까지 해주면 제가 바로 그냥 체결을 해버리는데 좀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매도를 걸어 놓고 제가 잡니다. 근데 어쨌든 이날 체결 안 됐고 그 다음 날인 날도 살짝 기회가 있었는데 예, 이날도 체결이 안 됐어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걸어 놓지도 않았습니다. 걸어 놓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리비아 살려고 했으나 저는 못 샀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고 또 사신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22% 하락한 날, 이 하락하고 나서 제가 방송을 했고 방송할 때 제가 리비안을 사겠다라고 말한 날이 이 빨간 양복, 이 제일 아래선까지 내려왔던 이날 제가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매수를 시도했으나 제 작은 욕심 때문에 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저는 잡아서 다시 매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매수한다 해놓고 너 왜 이불로 매수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고 너 말을 해놓고 또 말을 안 지켰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어제는 왜 안 샀는데 라고 하면은 그냥 전전날 내가 요 17.54에 걸어놨는데 65에서 못 산 이런 어떤 작은 갭에 못 사서 그 안타까움에 오른 가격에 좀 사기가 좀 저는 그래요. 예, 그 심리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튀고 나서는 안 산다고 꼭 말씀을 드렸죠. 예, 차라리 내가 사고 더 떨어지면 더 살지언정 어쨌든 저는 튀어 오른 상황에서는 안 산다. 예, 어쨌든 그래도 그럼 네가 지금 또 매수하겠다는 얘기는 다시 내린다는 얘기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게 뭐 20달러대가 됐든 뭐 다시 뭐 18달러대가 됐든 어쨌든 매수 포인트를 다시 잡아서 매수를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요 상황을 조금 좀 잊고 조금 뭔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되는 그 약간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리비안이 제가 이렇게 폭락을 한 것이 뭐 이제 앞전 영상에서 이제 전환사채 발행 예, 약 한 2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정도 되는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이게 크게 조정을 받았다. 예. 근데 이게 제가 과거에도 우리가 뭐 주식 수가 늘어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어쨌든 유증이죠, 유증. 예. 나중에 전환사채 해가지고 이걸 뭐 돈으로 받을지 주식으로 받을지 그것은 이제 그 돈을 빌려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판단이고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증과 같다. 근데 제가 과거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유증은
무조건 악재다. 예, 근데 유중이 호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 뭔가 큰 프로젝트를 수주로 해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뭐 공작에 무슨 설비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자금으로 그런 자금으로 쓰겠다. 그러면서 유증을 하는 이랬든 저랬든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 단기간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무조건 악재다. 유증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리비안을 빗대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게 유증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전환사채도 마찬가지 유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영향으로 당연히 작용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 앞으로 뭐 플랫폼 개발과 아니면 뭐 조제 공장 뭐 설립이든 뭐든 어떤 얘들이 무슨 놀고 먹고 파티하는데 성과급으로 쓰게 뭐 삥땅 치고 이런 돈으로 자기들이 이 유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그게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증하는 거랑은 또 급이 다릅니다. 어쨌든 그런 좋은 목적으로 그 유증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유증이 딱 보시면은 바로 엄청난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 할 때도 좋은 유증은 절대 없어요. 무조건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악재입니다. 요거 절대 잊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리비안이 실적도 이제 생산 대수도 이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매출액이 약간 시장의 예상치를 약간 밑돌았다. 예, 요런 것들이 약간 최근에 폭락하기 전에 약간 이런 영향을 받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현금 소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생산 대수가 이만큼 되면은 매출이 이만큼 어느 정도 뭐 생산 대수가 이만큼 되면 매출도 이만큼 돼야 되고 따라서 현금 소진율이 이제 점점 우리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줄여 나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곧 내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현금 소진율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생산 대수는 이만큼 했는데 매출액이 아무래도 그 예상치라는 것이 매출액 예상치도 이런 생산대수 예상치에서 오는 것인데 매출액 예상치보다도 매출액은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 소진율에서 아마 그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현금 어떤 소진율이 종전보다 다시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예. 마이너스 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비안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금 이 거시경제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서 자금을 어느 정도는 조달을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얘네들이 전환사채 그게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어쨌든 유증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2조 가량을 유치하는 그 계획을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맞습니다. 악재가 맞고 하지만 금세 이것을 해소하고 예, 한 번에 크게 조정받았죠. 사실 여기서 이 아래까지 보면은 굉장한 조정이에요. 예, 굉장한 조정이기 때문에 거의 뭐 30% 가까이 이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월가에서도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가 제가 살려고 했던 요 타이밍에 매수세가 또 이제 급진적으로 들어오고 물론 그 사이에 또 뭐 연준 인사가 또 약간 비둘기적인 발언도 조금 하고 하니까 이게 또 같이 영향을 받고 국채 이제 금리도 조금 내려갔죠. 예, 국채 금리도 조금 내려가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영향들이 같이 이렇게 좀 버무려져서 현재 이제 바닥을 찍고 뭔가 상승하듯이 지금 17점 아까 말씀드렸던 6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9.64 거의 주당 뭐 2달러인가 올랐죠. 예, 이 정도면 거의 5% 가량이 상승 바닥 대비.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겠죠. 일단은 올해 그 자기들이 컨센서스를 5만 대에서 5.2만 대로 상향을 했어요. 일단 이 달성이 일단은 올해의 제일 큰 목표고 이제 내년이 일단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왜냐면 당장 내년에 뭐 조제아 공장이 어찌 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원래 주가 또 성격상 좀 선반영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25년, 26년을 생각한다면 그 조지아 공장을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알투 플랫폼을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24년 하반기에부터는 좀 주가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궤도에 올라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조금 먼 미래이기 때문에 요것을 뭐 구체화해서 우리가 분석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생산대에서 일단 달성하는 것이 올해의 일단 제일 가까운 목표고 그리고 내년의 목표로 하면은 아마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현금 소진율 이것을 이제 좀 제로를 넘어서서 좀 흑자로 좀 돌아서는 요것이 내년에 가능하다는 어떤 좀 리포트가 나오고 요런 것들이 좀 우세하다면은 근데 이게 단순하게 회사가 그냥 분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 돼. 소비 심리가 올라와 가지고 그만큼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된다 이거죠.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보조금이 나오긴 하지만은 여전히는 조금 내연기관 차에 대비해서 좀 비싼 감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 내년에도 우리가 좋은 어떤 생산 매출 여러 가지 또 흑자 전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전에도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시경제 같은 이런 상황들이 지금 쉽게 뭔가 방향을 바꾸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 예, 그리고 쉽게 지금 끝나지 않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 그리고 새롭게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타인 간의 또 전쟁 이런 것들이 그 배후까지 지금 뭐 이란이다 뭐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란 뒤에는 또 뭐 러시아나 중국 또 뭔가 또 이게 편가르기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이럴지는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이제 커져 있고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중국발 그때 경제 리스크도 말씀드렸죠. 지금 또 뭐 헝다에 이어가지고 또 최근에 또 이제 다른 이제 부동산 거대한 기업이 또 이제 빚을 못 갚겠다 뭐 이렇게 완전히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또 이것들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요때 못 사신 분들 너무 그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가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길게 조급함을 버리고 하여튼 좀 길게 봐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금이 귀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턱턱턱턱 그냥 기분상 그냥 막 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포인트를 다시 또 잘 잡아가지고 뭐 그때는 아무래도 이번에 욕심을 좀 부리다가 못 산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 매수 포인트에서는 아무래도 뭐 욕심을 조금 버리겠죠. 그냥 사자. 그 얄궂게 뭐 0. 몇 달러 조금 1달러 2달러 그거 0. 몇 달러 그거 좀 줄라다가 놓친 것처럼 그걸 이제 아쉬웠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음 매수 포인트에서는 그냥 매수할 생각인데 또 뭐 그때 또 돼봐야 알겠죠. 아무튼 주가가 일단은 튈 때는 저는 사진 않습니다.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을 테니까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제 다음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 또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비안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맞잖아요. 이 자금이 안 돌면은 회사가 나중에 어려워. 완전히 진짜 목구멍까지 찼을 때 돈을 구하려고 하면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안 좋은 조건에 또 이 전환사채 발행을 하든 유증을 하든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현금이 여력이 있고 회사가 잘 또 생산 대수나 매출이 계속 크고 있고 뭔가 잘 되고 있는 와중에 하는 것이 저는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예, 잘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당연히 그냥 당연히 그냥 우리가
다세배셈, 꽃셈, 나눗셈, 그냥 단순적인 주식수가 이만큼 2조 원 가량의 주당 얼마씩 해서 2조 원 가량의 주식수가 늘어날 거를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그것에 그냥 산술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너무 이게 리비안 자체의 어떤 큰 악재가 와서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리비안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죠. 테슬라처럼 이렇게 이미 덩치가 큰 기업들은 이런 거시경제가 안 좋을 때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은 지금 리비안을 지금 주가가 바닥지고 튀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는 것은 전 추천드리지 않고 다시 뭔가 조정이 오는 그 시기를 우리는 또 기다렸다가 또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다시 매수하는 그런 기회를 다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리비안 제가 사지 못했다는 소식 제 작은 욕심에 체결이 안 됐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어쨌든 당분간은 다시 매수 포인트 잡을 때까지는 조금은 거시경제로 인해서 조금은 관망하는 이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리비아는 잘 운영되고 있고 단순히 산술적인 이유에 의해서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것이니까 너무 실망들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리비아는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까지 잘들 또 계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